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을 기존보다 10% 수준으로 하향해 소형 다세대나 연립주택까지 포함시켰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 팔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계약 취소분으로 나온 청약 무순위 물량을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해당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건폐율, 건축선은 앞으로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생략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동작구, 강북구, 영등포구 등에 위치한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풍선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좀 많아지는 등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와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작년 다르고 또 올해 다르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님께서 다주택자분들께 특별히 유리한 소득세법 관련한 규제 가운데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여러분 올해 굉장히 많은 그 세법이 변화가 있습니다.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소득세율도 올랐고 그리고 가산세율도 6월부터는 오릅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세무사 분들도 이 양도세를 포기한다, 양포세무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양도세에 대해서 세무 그 상담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인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지금 이 세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1월 그 6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됐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다시 이 시행령이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법도 있는데 이번에 그 많은 뭐 민원과 여러 가지 그런 유권 해석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래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9년 2월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1주택자도 2021년 1월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을 2년을 더 채워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다주택자 있는 분들 다시 내가 2년을 또 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부랴부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막 많이 파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매물이 많이 출하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급하게 파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래 19년 2월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 12월 24일이죠. 예,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바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사실 그 다주택자 분들께서 내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있다가 나머지를 다 팔고 결국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분이 있었을 때 이분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과세 기준이 2년 거주, 2년 보유, 그것만 채우면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주택자 분들이 좀 잘 안 오른 거,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걸 먼저 팔고 가장 비싸고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맨 마지막에 남겨서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세무당국에서 또 머리를 썼죠. 그래서 이런 법이 나왔던 겁니다. 1주택자도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2년 보유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그나마 좀 완화된 세정이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작년 말일까지 4주택을 갖고 있다가 3개를 팔고 최종 1주택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지금 2021년 현재 오늘 파셔도 2년 보유, 2년 거주만 채우셨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 개정이 딱 여기에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만약에 4주택을 그냥 유지하고 계시다가 올해 3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최종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전에 취득 시점에 내가 여기에서 보유를 몇 년을 했던 상관없이 최종 1주택이 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년을 보유해라. 그래야 비과세를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1주택이 되신 분들은 올해 팔아도 그냥 예전 규정을 받고요. 올해 이미 다주택자인데 여기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일시적 3주택 중과 적용의 제외.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은 알겠는데 일시적 3주택은 뭔가 이런 거와 두 번째로 일시적 3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오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일시적 3주택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자, 거주주택인 A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B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감면주택이거나 또는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요건을 갖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감면주택은 무조건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당연히 1주택이 되는 거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맞추면 이 A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주택에서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C주택으로 이제 가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두 개를 결합한 그래서 A주택이 비과세를 원래 받는 거죠. 자, 문제는 9억 원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은 무조건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9억 원 초과의 양도가가 나오면 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죠. 원래 일시적 2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3주택은 그런 법령이 없었죠. 그래서 혼란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일시적 3주택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난 세금들을 내셨죠.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에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3주택에서 9억 원 초과 부분에 있어서 중과 적용을 배제하겠다.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이렇게 일시적 3주택인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파신 분들은 3주택 중과를 받으셨죠. 근데 요거는 구제가 될지 안 될지 이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라는 게 8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이나 기재부 쪽에 민원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2월 지금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 시점을 2월 이후로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여러분 요즘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잠시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좀 많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아니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한 건에 대해서 한 번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또 한 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전세 계약 6억 원에 2년 계약을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보면 이분은 한 번 더 살아서 이제 4년을 살 수 있죠. 자, 근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바뀐 다음에 4년 후에 이제 이미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 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1년 오늘 계약한 게 한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이분 원래 살던 세입자랑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5% 상한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세입자랑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또 2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한 계약원에 대해서 한 번만 청구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혼란이 없으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라면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이제 부기등기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부기등기 뭐냐? 자, 작년 12월 10일 날 이제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를 치시는 분들은 등기비 등본을 딱 떼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택은 민특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에 따라 이렇게 쭉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세입자가 이 집이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10일 이후에 등기를 치신 분들은 바로 이 부기 등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지금 이미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년 후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 10일 안에만 부기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직접 가셔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지켜보셨다가 여러분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좋겠고 이거 안 하시면 500만 원 내셔야 되니까 여러분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달 안에만 어떤 과태료 없이 말소가 됐는데 이제 그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 4년짜리, 8년짜리가 모두 폐지가 되고 다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숙고해라라는 뜻에서 3개월 내에 다시 말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완화가 됐고요. 임대 기간 중에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는
이제는 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그 임대가 지나기 전에 이 집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임대를 놓을 수 없으니까 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 임대인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이 난 이거 임대사업자 하기 싫다 이럴 경우에도 안 해도 됩니다.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임대사업자를 내실 때 너무 내가 속박을 받는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시고 또 3개월의 시간 동안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진 대한 시간에 좀 알기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사업자이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2021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유리한 소득세법 관련한 개정 사항 등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이사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료 1:1 상담이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유망 지역에 대한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도움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자, 정보 체크 시간에 경기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인데요. 7호선 신중동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볼게요. 아파트의 시세는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수도권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무려 지금 재건축이 예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아파트 가격을 어떤 특정 아파트를 띄우려고 온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처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히 자주택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께서 종종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시는 게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1.1%를 낸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에는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고요. 수도권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먼 지역들, 지방에 뭐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면 무조건 사고 보는 지금 이런 또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왕 사실 거면 여러분 좀 수도권 안에서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좀 더 좋은 것을 제가 추천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천에 있는 약대동이라는 곳을 좀 가보겠는데요. 자, 부천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사실 그 지리적 여건 자체가 김포, 인천, 김포, 그리고 마포구,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여의도 업무단지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사실은 분당처럼 일기 신도시죠. 그래서 부천 중동의 일기 신도시, 그리고 부천과 분당이 가장 그 공통점이 뭐냐? 같은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배우 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안에 업무단지가 있는 바로 자족도시라는 점입니다. 상당히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경기도권 내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4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 빌라 가격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 부분에 기사가 났던 곳이 바로 이 부천의 빌라촌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천이 지리적 여건상 업무단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곳은 이제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주변이 25년 차 이상의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높은 곳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입주했고 올해 바로 이제 2월이면 입주할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중동 같은 경우에도 유일한 신축이면서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벌써 호가가 2억에서 14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소개드릴 약대동과 중동 같은 경우에는 부천 중에서도 중동이 굉장히 그 모든 상업지와 밀집 지역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는 왜 그러냐? 7호선 신중동역과 부천시청역 여기가 딱 메인입니다. 메인 거리. 그래서 백화점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마트도 많고요. 그래서 쇼핑몰과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부천시청이라는 관공서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상업시설들과 관공서 그리고 서울로 가는
모든 광역버스가 쓰는 곳이 바로 이곳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7호선이 뭡니까? 네, 강남에 직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좀 멀더라도 한 50분 걸려도 한 번만 타고 내가 강남 갈 수 있다. 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천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부천 그 운동장역에서 GTX B 노선이 확정이 돼 있고요. D 노선이라고 불리는 남부 급행 노선의 연장선, 이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시 의회에서 바로 이 개발에 대한 승인이 났죠. 부천 영상 문화산업단지 개발. 요 분 때문에 상당히 부천이 지금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그 약대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중동역 외에 중동,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약대동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아파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지금 이 아파트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추진위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조합 설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여러분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투자 못 하시는 이유가, 실거주를 그러면 2년을 해야만 입주권이 나온다면서요.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투기 과열 지구의 투기 과열 지역의 과밀 억제 구역만 그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 분당, 안양, 하남 이런 것만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만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놓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또 얘기를 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공시 가격의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부천이 공시가 1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주택자가 하나 더 하면 3주택이 되죠. 그러면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지만 여기는 지금 다주택자라고 해도 그냥 요 자체 1.1%만 내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없다고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정비구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곳은 사실 1억 원 이하라고 해도 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미 2018년 그 정비구역법을 그 이전 거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합 설립 인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보셔야 되는데 재건축만 좋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되려면 여러분 주변에 땅값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첫 번째 요인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자, 4조 원의 그 개발 계획이고요.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여기가 뭐냐? 그 소니 피처스나 EBS 등 28개의 대형 영상 제작 회사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팝 스타나 e스포츠 굉장히 지금 있는데 여기에 경기장까지 다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재도 자족도시지만 앞으로 업무 단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관광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아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같은 7호선 라인의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GTX B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선의 급행이라 불리는 남부 금액 철도가 이제 올해 도시 그 구축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장이 되는 GTX D 노선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는 사실 지금 호가 위주로 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시면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임대가 한 9천에서 1억 원이니까 투자 금액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재건축 추진 단지인데 1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실거주 요건 2년도 없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점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경기권 부천시 아파트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7호선 가장 메인 거리에 있는 신준동역과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이 상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여기에 역세권 개발
플러스 그다음에 GTX B노선과 남부광역 급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강남과 서울역 이렇게 서울 각지로의 접근성 상당히 좋아지고요. 현재 이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추진 단지고요. 그리고 공시가가 현재로서는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그래서 1.1%만 여러분들께서 내시면 되는 아주 좋은 투자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부동산입니다.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가 되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만나보는 아파트였고요. 자, 1:1 전화 상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유망 지역을 1:1로 전화 한 통이면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토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짝 보니까 인기 많은 강남권이거든요. 오늘 가볼 지역의 포인트부터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 다 강남에 위치한 곳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이렇게 삼성동인데요. GTX A와 또 C노선, 그리고 2호선, 위례 신사선 등 이런 교통 호재만으로도 그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GBC 등 이러한 대형 업무 시설 관련 그 시설들이 호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 한번 소개시켜드리겠고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주요 업무타운을 지나는 이렇게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더불어 GTX의 노선의 추가로 이런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그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지역인데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두 지역입니다. 내가 찾는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삼성동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이 첨단 일자리가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일단 입지부터 볼까요? 네,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동입니다. 이런 전국에 1,80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그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삼성동은 핵심 업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이런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이렇게 벤처산업 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94만 명의 이렇게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서 이렇게 GBC나 국제기구로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이러한 탄탄한 그런 일자리가 수요가 더 받쳐주면서도 주거 지역에 또 이렇게 그냥 걸맞는 또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런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보면요, 서울시가 13년 만에 또 최대 상승폭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 위쪽으로 이렇게 마영 성광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이렇게 많은 또 상승률을 또 보였지만 강남을 보시면 25% 상승률로 또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토지의 가치와 주택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교통을 보시면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을 시작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또 7호선과 또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청역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성정릉역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업무지로 접근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또 A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위로는 또 파주, 아래는 동탄으로 연결이 되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서부터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두 노선은 다 삼성역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삼성역으로 두 노선들이 연결되는 점만 봐도 입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 인프라가 또 잘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또 고소득층의 풍부한 그 우량 임차인들이 또 거주하는 대표적인 서울의 그런 직주 근접 지역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의 집중화와 또 교통, 그 강남 8학군까지 강남의 이런 입지적 장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한 번 거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든다고 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남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의 그런 가장 큰 개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안에서도 삼성동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받쳐준다는 이게 얼마나 또 든든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 상권이 다 좀 좋은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자, 개발 호재도 또 포인트가 될 텐데 삼성동 쪽에 있는 그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일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그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을 하고 서울의 이런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는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또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이런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또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런 86 아시안 게임과 또 88 이런 서울 올림픽 등 그 대한민국 그 스포츠 메카인 또 잠실 운동장도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리모델링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외관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내부 동선 등은 지금의 이렇게 단절된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이 되어서 언제든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또 탈바꿈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 또 완공 예정으로 이런 국제 스포츠의 이벤트 중심의 이런 스포츠 메카가 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 착공 소식이 들러오면서 이런 주변의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오르는 105층의 높이로 이런 서울시의 건축 허가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대 자동차 그룹이 건축 방향을 이런 기존 105층에서 또 105층 한개동에서 50층 3개동으로 또 조정하기에 또 내부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와 또 물밑 작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 이렇게 원안대로 이렇게 105층의 랜드마크성, 상징성을 가진
그런 방향으로 가든 아니면 대신 저비용의 이런 고효율을 노리는 경제성에 맞춰서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건물 높이에 따라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이런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 자체는 또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이런 GBC가 완공이 된다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할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서울 중심부와 또 수도권을 연결이 되는 이런 광역 교통망인 GTX가 또 연결이 됩니다. 코엑스와 또 현대차 GBC의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또 추진 중인데요.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 사이 600m 구간에 지하 6층 규모의 이런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개의 이런 공구로 또 조성이 되는데 이런 대림산업과 현대산업 또 롯데건설이 또 입찰된 상태입니다. 상업의 이런 공공문화시설 등 코엑스와 또 GBC의 이런 공간적과 또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잠실 야구장에 30배 규모로 대규모 지하 도시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지하 1, 2층에는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과 또 상업, 여행,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생성되고요. 편리하게 또 공항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또 주변 업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환승센터가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서 이런 탄천변에 주차장도 폐쇄가 되는데 폐쇄에 따른 이런 주차 공간 또 부족이나 주변 지역의 관광버스 이런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이런 주차 공간 또한 확보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정, 삼성, 동탄에 이르는 GTX-A 노선과 또 의정부, 또 삼성, 긍정을 잇는 GTX 신노선, 여기에 KTX, 위례 신사의 이런 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이런 철도 허브가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광역 철도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삼성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약 1일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또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 시민들의 이런 통행 시간에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공사를 또 한 번에 실시하는 통합 개발로 해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이런 교통 혼잡이나 시민들의 이런 불편 또한 또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7년 완공될 예정으로 이렇게 삼성동이 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런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볼 수 있겠고요. 또 삼성동 인근에는 또 많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신분당선 현재 1단계로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공사 중이고 2단계까지 또 구성이 된다면 한남동을 거쳐 용산에 이르는 지하철이 생기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구의 이런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요.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나게 되는데 또 수원, 판교, 강남, 용산에 이르러 이런 대형 업무 시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지나간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 경전철 위례 신사 사업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강남권의 이런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경전철이 또 노선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이를 해결해줄 중요 노선이 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또 서초대로 개발 계획,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이런 많은 호재들이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과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지금보다도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강남의 이렇게 부패 신화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쉽게 나오지 않는 현장인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창출 효과 숫자로 보니까 실감이 나기도 하고 또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강남구 삼성동도 충분하지만 저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GBC 호재까지 생각을 하면서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나보는 이 근처의 투룸 주택은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이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액 들으시면 이 금액에 삼성동에 투자 가능한지 또 생각 드실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 투자금 모두 5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 5억 7천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만 원에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서 월 160에서 170에 월세 수입도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액에 삼성동의 주택 투자 역세권에서 5천만 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은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 주택은 또 강남 안에서 양재천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에 실제로 지금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참 높고 그만큼 좀 쾌적한 동네로 알고 있어서요. 여기 주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서울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상위권에 항상 이렇게 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초구 안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재동을 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입지에 있어서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또 투자처나 또 실거주 하실 때도 누구나 이런 대중교통의 그 조건들을 또 따지실 것 같은데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황금 노선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또 연장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노선 등이 또 향후에 어떻게 힘이 미칠 것인가 또 보셔야 할 것 같고 지하철 노선 중에 가장 좋은 노선들을 고르자면 또 빠르고 이렇게 쾌적하면서 대형 업무 타운으로 다 거치는 그러한 노선들을 또 보실 텐데 신분당선을 살펴보면요 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 뭐 수원 쪽이나 광교라든지 뭐 판교 일부 지역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시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이 신분당선은 광역 노선으로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대형 업무 타운을 지나는가를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분당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용산까지 구성이 되고 추후에 또 서울역까지 구성이 된다면요 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재 또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또 관통하는 라인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9호선 라인 놓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9호선이 가지고 있던 힘도 이렇게 마곡, 또 여의도 라인, 또 강남 중심 라인을 관통하던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양재동이 또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입지로 또 볼 수 있겠는데 뭐 탄천부터 시작해서 뭐 청계천, 불광천, 뭐 중랑천 등 여러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강남 안에서 또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는 뭐 도곡동과 뭐 대치동, 개포동이 양재동과 그 위치를 같이 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이런 한강에 그런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입지는 모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천변으로 그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강남의 이런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양재동에서 이런 대형 업무 타운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산업 벨트와 또 봉은사로의 성현 및 의료 관광 벨트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복합지구와 또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 등으로 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에 이런 양재 R&D의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도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통 한번 보시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을 또 시설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 남부 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지방으로의 또 접근성도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처럼 또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업무 지구의 또 접근성 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 마음도 편하고 살기 편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데 몇 년 뒤에 가치가 올라 있는 그런 효자 같은 지역을 찾으실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서초구 양재동에서도 확실한 좀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 등을 살펴보면요. 먼저 그 양재 R&CD 조성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이런 지역 사회 교류의 개념을 더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이런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특구를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삼성, LG, KT, 현대기아 자동차 등의 이런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가 또 집적된 지역으로 자생적 R&D 시설 집적지와 또 R&CD 혁신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이런 지리적 거점의 역할과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생적 거점, 또 다양한 문화들의 연계 등의 이런 입지적 장점의 또 거점의 역할을 또 최적지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또 교통, 물류 시설이 또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 연구소가 또 선호한 지역이 될 수 있겠고, 또 강남에 이런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해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풍부한 또 그 연구 인력과 또 공간 자원 등 또 R&D 이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 및 양재 IC 인근으로 대기업 20여 곳과 중소기업에 또 많이 또 포진해 있는데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도 이동이 되면서 주변의 또 교통 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 업무 시설과 또 연구 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원 등과 또 이런 거 시설들이 많이 그 시설이 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민해수과 이런 R&CD 특화 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문화, 예술, 공연 및 또 거리 예술존 등도 조성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 또한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 서초도로의 이런 개발 계획입니다. 로또 7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또 비롯해서 이 지역 계속 지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이렇게 서초역 일대에 58매냐 부지에 그런 종상향이 계획돼 있어서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호재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신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GTX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기어로 복합지구와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관련하여서 양자이시 주변으로 지하차도 또한 또 공사함으로써 주변 지역으로의 또 이동 간에도 교통 체증이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연결될 1단계까지 신세역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면 이런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요. 앞으로 이런 신분당선이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대형 업무 시설 및 이런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 그중에 이렇게 양재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런 상습 정체 구간을 또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이 또 차량이 이렇게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그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지상에는 부족했던 이런 녹지 시설과 또 상업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에 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이미 동탄에서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를 통해서 주변에 이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또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집 옆에 양재천도 오르죠. GTX 신호선, 이 큰 호재가 지나가는데 이 모두를 누리면서도 아직은 저평가 지역이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좀 가격을 만나본다면 투룸의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 전세 공급보다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황금성에서도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또 경쟁력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한껏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에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강남 3군데 2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에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이곳 양재동을 보시면요. 주변이 산과 공원,
그리고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개발지와 또 해당 지역 특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현장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도 입지지만 양재천에 또 1분 거리 위치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천변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도 누려보실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이런 동일 평형대가 전세 시세가 5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재천도 누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금성이 뛰어난 지역이라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돼 있네요.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선착순 10명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